세계 최초의 통합형 에어택시 버티포트가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소식인데 두바이 공항 버티포트의 완공 소식하고 이곳을 무대로 상업 비행을 진짜로 시작할 조비 에비에이션의 독보적인 기술과 운영 계획, 여기에만 완전히 집중해서 낱낱이 펼쳐볼 겁니다. 먼저 이 버티포트라는 공간의 실체부터 좀 뜯어보죠. 이게 단순히 옥상에 헬기장 하나 페인트 칠해놓은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규모부터가 일단 압도적이거든요. 이게 3,100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진 무려 4층짜리 전용 건축물입니다. 그 건물 옥상에 전기 수직 이착륙기 패드가 2개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체가 착륙하자마자 바로 충전할 수 있게 고속 충전 인프라도 다 깔려 있죠. 그 아래층들도 대박이던데요. 승객이 차를 대고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이 있고 그 두바이가 기온이 거의 50도에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한여름엔 진짜 덥죠. 근데 완벽한 온도 조절 승객 대기실까지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최대 17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니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그 연간 17만 명이라는 수치거든요. 이게 이 건물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막 소수의 엄청 돈 많은 VIP들만 타는 그런 헬기 투어용 정류장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서 기능할 준비를 마쳤다는 약간 그런 선언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약간 비판적인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이동 시간이 4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는 건 스펙상으로는 진짜 환상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항에서 내려서 일반 택시를 타는 건 그냥 출구로 나와서 차에 타면 끝나는 아주 직관적인 흐름이거든요. 반면에 공항에서 수화물을 막 끌고 4층짜리 버티포트 건물로 다시 이동해서 또 엘리베이터 타고 보안 검색 거치고 비행기에 다시 탑승한다. 아무리 비행 시간이 짧아도 이 복잡한 환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때문에 오히려 피로도는 더 높아지고 시간도 지체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에어택시가 대중화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바로 그 승객의 탑승 수속 동선이거든요. 그쵸? 귀찮으면 안 타니까요. 네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체들이 그 환승의 마찰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했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버티포트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통합 시스템이거든요.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축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먼저 스카이포트라는 인프라 전문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가 물리적인 건물의 설계랑 운영을 전담합니다. 방금 우려하셨던 그 승객의 동선 최소화, 즉 차에서 내려서 탑승하기까지의 마찰을 없애는 그런 건축 공간을 구현해냈죠. 그리고 두 번째 축인 조비 에비에이션은 단순히 비행기계만 딱 납품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체 제조부터 실제 비행 운영, 그리고 승객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완전히 총괄합니다. 이 전체 생태계의 마침표를 딱 찍는 주체인데 바로 두바이 도로교통청. 전부 기관이 들어오는군요. 그쵸. 이 건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도시에 고립된 섬이 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RTA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기존의 지하철, 시내버스, 심지어 전동 킥보드 같은 공유 모빌리티의 데이터 API를 에어택시 시스템이랑 완전히 연동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 앱 하나만 딱 켜면 두바이 국제공항역에서 지하철 내려서 버티포트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나오고 앱으로 비대면 탑승 수속도 다 하고 또 목적지인 팜주메이랑 옥상에 내렸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을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킥보드 같은 것까지 한 번에 쫙 예약이 된다는 뜻이네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콘크리트 외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주요한 가치는 서로 다른 세 주체가 물리적인 인프라, 비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도시의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하나의 거버넌스로 통합해냈다는 사실에 있는 거죠. 조비가 전 세계 수많은 경쟁사들을 다 제치고 두바이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한 압도적인 기술력에 있습니다. 조비의 핵심 기술력은 단순히 소리의 볼륨만 줄인 게 아니라 음향 프로파일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했다는 데 있거든요. 기존 헬리콥터 생각해보시면 거대한 메인 로터 하나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공기를 막 찍고 내려치잖아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펄스 소음은 건물 벽도 쉽게 통과해버립니다. 반면에 조비의 기체는 분산 전기 추진이라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거대한 메인 로터 대신에 작은 로터 여러 개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배치했다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까 조비 기체 보니까 날개에 6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던데 그게 이유였군요. 추진력이 6개의 작은 로터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각 로터가 감당해야 할 부하가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터 날개 끝이 회전하는 속도, 이른바 팁 스피드를 헬리콥터보다 훨씬 느리게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강하게 때리는 그 마찰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조비는 단순히 소음 문제를 해결한 걸 넘어서 두바이의 RTA랑 에어택시 운영에 대한 무려 6년 독점권을 확보해냈습니다. 6년 독점권이요? 두바이 하늘에서 상업용 에어택시를 띄울 권리를 앞으로 6년 동안 조비가 단독으로 준다는 겁니까? 이거 엄청난 특혜 아닌가요? 이게 뭐 특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기술 검증을 통과한 대가에 가깝자고 봐야죠. 두바이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 한복판에 기체를 띄워도 시민들 불만이 없을 거라는 확실한 소음 저감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런 파격적인 권리를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아, 데이터로 증명을 했군요. 네, 그리고 조비 입장에서는 경쟁자 진입 없이 그 초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을 아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완벽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셈이고요. 근데 저는 가장 의심스러운 변수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 기체가 날아다닐 곳이 쾌적하고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바로 두바이라는 겁니다. 두바이의 여름은 진짜 한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찌는 듯한 사막이잖아요. 한여름에 차 안에 스마트폰만 놔둬도 과열로 전원이 픽 꺼져 버렸는데 100% 배터리로 구동되는 이 무거운 비행체가 과연 열폭주 없이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을까요? 배터리 과열도 당연히 큰 문제지만요. 비행 역학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밀도 높은 물속에서 수영할 때 생각해보면 팔을 조금만 저어도 몸이 앞으로 쑥쑥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물밖 허공에서 아무리 세게 팔을 저어봐야 추진력을 거의 못 얻죠. 이게 다 유체의 밀도 차이 때문이거든요. 공기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기온이 50도 가까이 막 치솟으면 공기가 팽창해서 대기의 밀도가 급격하게 낮아져요. 아, 공기 밀도가 옅어지면 그 날개가 밀어내서 양력을 만들어낼 공기 입자 자체가 너무 부족해진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양력을 얻기가 힘들어지니까 비행기는 똑같이 공중에 떠있기 위해서 로터를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하고 빠르게 돌려야 하는 거예요. 로터를 더 강하게 돌리려면 당연히 모터에 극심한 부하가 걸릴 테고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배터리는 더 많은 전력을 쏟아부어야 하니까 온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겠네요. 아니 그러면 외부의 50도 열기에다가 기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자체 발열까지 견뎌야 하는 완전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극한의 한계치를 확실하게 검증하지 않고서는 상업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조비가 이른바 데스밸리 테스트라고 부를 만한 그 혹독한 비행 캠페인을 두바이 사막 가운데서 강행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실제로 테스트를 했군요. 네, 2025년 11월에 마르감 테스트 시설에서 알막퉁 국제공항까지 17분간의 첫 유인 지점간 비행을 성공시켰어요. 유인 비행이요? 사람이 탔어요? 네, 사람이 직접 탔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두바이의 가장 뜨거운 여름 동안 무려 21차례나 유인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와, 에어컨 돌아가는 그런 쾌적한 실내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진짜 50도 사막 열기랑 그 옅은 공기 밀도를 사람을 태운 채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한계치를 테스트했다는 거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연결해 보면요. 이 좀 무식해 보일 정도의 사막 테스트는 단순히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아, 다른 목적이 있군요. 이 고온 저밀도 환경에서 확보한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이랑 모터 부하에 대한 그 방대한 실증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항공 규제 당국을 설득할 유일무이한 무기가 됩니다. 자료에 언급된 조비의 이중인증 전략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죠. 이중인증 전략이요? 아, 혹시 그 미국 연방항공청 FAA하고 아랍에미리트 민간항공청 인증을 동시에 뚫어내는 그 전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극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기체의 한계를 증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FAA 인증을 밟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아랍에미리트 당국의 상업비행 허가까지 병행해서 같이 받아내는 거죠. 기술의 한계를 증명하는 엔지니어링하고 또 규제기관을 통과하는 이 치밀한 행정적 절차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인프라 파트너들하고 함께 환승 마찰을 완전히 없앤 버티포트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분산전기 추진 기술로 소음 문제를 일상 백색 소음 수준으로 지워버렸잖아요. 거기다가 그 혹독한 사막의 물리적 한계까지 데이터로 돌파하면서 규제의 문을 활짝 열어 적히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당장 올해 말에 상업비행이 딱 런칭되면 두바이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일단 2026년 내에 총 4개의 핵심 버티포트 거점이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던 두바이 국제공항을 필두로 해서 다운타운 두바이, 팜 주메이라, 그리고 두바이 마리나까지죠. 다운타운 팜 주메이라 마리나라면 사실상 두바이의 심장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완전 핵심 지역이죠.
글로벌 비즈니스랑 관광 수요가 막 가장 극심하게 몰려서 항상 그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악명 높은 병목 구간들이잖아요. 거기를 연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4곳을 공중으로 연결한다는 건 그냥 부유층을 위한 헬기 투어 장난감 하나 추가하는 뭐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 2차원 도로망에 갇혀서 질식해가던 메가시티의 교통량을 아예 3차원 공간으로 들어올려서 도시 전체의 혈맥을 뚫어버리겠다는 아주 거대한 공공인프라 재설계 프로젝트인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조비의 장기적인 포지셔닝입니다. 비행기만 그냥 납품하고 손 털고 나가는 게 아닌가 보죠. 네, 조비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아예 직접 운영 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영팀이랑 조종사팀 대부분을 현지에서 채용하겠다는 장기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즉, 이게 단순히 서비스를 런칭하는 걸 넘어서 두바이라는 국가 내에 조종사 육성부터 기체 정비, 항로 관제에 이르는 완전히 새로운 도심 항공교통 생태계를 바닥부터 직접 다 구축하겠다는 엄청난 의지인 거죠. 두바이를 글로벌 UAM 산업의 헤드쿼터로 삼겠다는 강력한 투자 선언입니다. 와,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두바이 공항 버티포트 완공이라는 단 한 줄의 뉴스에서 시작해서 도시형 모빌리티가 현실이 되기 위해 넘어야 했던 그 거대한 장벽들을 조비가 도대체 어떻게 부숴왔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많은 장벽이 있었죠. 회전 속도를 팍 낮춰서 헬기 소음을 일상 소음으로 둔갑시켜버린 엔지니어링 마법, 또 50도의 옅은 공기를 뚫고 비행 데이터를 축적한 그 치열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하철 API와 연동시킨 완벽한 행정 통합까지. 완벽하네요. 이제 불과 몇 달 뒤면 정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매끈한 에어택시가 현실의 하늘길을 여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바이라는 이 거대하고 완벽하게 통제된 테스트베드에서 조비가 앞으로 6년 동안 수천만 건의 상업 비행을 하면서 축적하게 될 그 압도적인 실제 운행 데이터와 노하우를 말입니다. 다양한 날씨나 돌발 상황 데이터도 쌓일 거고 승객들의 이동 패턴, 또 배터리의 극한 효율성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3차원 도심 관제망을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까지 다 가져간다는 거네요. 맞아요.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 텅 빈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이나 겨우 돌리고 있을 때 조비는 6년치의 실전 데이터를 완전히 독식하게 된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뉴욕이나 도쿄, 런던, 서울 같은 다른 글로벌 메가시티들이 에어택시 인프라를 도입하려고 할 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체를 막 모험적으로 테스트하기보다는 이미 두바이에서 6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완벽한 수익성이랑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명해낸 조비의 플랫폼을 통째로 도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두바이에서의 독점적 6년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조비가 향후 전 세계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절대적인 글로벌 업계 표진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예전에 스마트폰 초창기에 모바일 생태계를 싹 다 독식해버린 애플의 iOS처럼 조비가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글로벌 표준 OS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엄청난 통찰이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